지금 나가요. 목욕탕 탈의실 드라이기 소음이 요란한 가운데 작은 체구의 여자가 할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카드부터 돌려받아요. 지금 당장.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카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태블릿을 들고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여자는 할머니 손을 잡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돌려주세요. 모두가 놀라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때밀이 아주머니가 왜 저러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시작하죠. 할머니는 그날도 단골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김없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곳이라 직원들 얼굴도 다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입구에서 신발을 벗으며 할머니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탈의실로 들어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땀 빼고 때 밀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벗었습니다. 목욕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고 샴푸통을 챙겼습니다. 이 모든 게 20년 넘게 반복해온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욕탕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물 냄새와 비누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늘 앉던 자리 구석 쪽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셨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셨네. 때밀이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작고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할머니만큼이나 오래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오늘도 부탁해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다른 손님을 마저 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씻으며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어떤 아주머니가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목욕탕 왔어. 나중에 집 갈게.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목욕탕이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가깝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익숙했습니다. 낯선 곳은 불안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는 미처 몰랐습니다. 입구 옆에 평소에 없던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곳에서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만 무료 체험. 파스 받아가세요. 할머니가 입구를 지나칠 때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쯤이면 상황이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손님 등을 밀면서도 입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오전부터 저 사람들이 테이블을 펼치더니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찜질 서비스 무료 체험이라더니 나중에 보니 할부 계약서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황급히 해지하려 했지만 위약금이 붙는다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나와서야 정리가 됐습니다. 또 저런 거 하나. 때밀이 아주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짜 무료 행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괜히 오해해서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때를 밀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등이 시원해지고 팔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의 손길은 언제나 적당했습니다.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아유,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쑤시는 거지 뭐. 무릎은 좀 어때요? 그건 좀 낫더라고. 병원에서 주사 맞았거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매주 나누는 안부를 묻는 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말 상대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바빴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욕탕은 그래서 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고 수다가 있었고 따뜻한 물이 있었습니다. 때를 다 밀고 나서 할머니는 온탕에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몸이 충분히 따뜻해졌습니다. 탈의실로 나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렸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머리를 빗으며 다음 주에도 올 생각을 했습니다. 로비로 나가려는데 입구 쪽이 붐볐습니다. 아까 봤던 그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끼 입은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쪽 오세요. 한 여자가 손짓을 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 행사예요. 파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료라고? 그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요새 파스 값도 만만치 않은데. 공짜예요? 네, 완전 무료예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돼요. 여자가 내민 태블릿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에도 두 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다들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료로 파스를 받을 수 있다니 좋은 일 아닌가.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저 태블릿 화면 맨 아래에 손가락으로는 읽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글씨가 할머니의 통장에서 3년 동안 매달 돈을 빼가게 만들 거라는 것을. 할머니가 테이블 앞에 섰을 때 조끼 입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운 좋으신 날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급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다는 듯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 파스요, 원래 한 박스에 3만 원 넘는데 오늘만 완전 무료로 드려요. 어머, 그래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 파스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포장에 그럴듯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이미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바로 드릴게요. 여자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맨 아래에 뭔가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안경을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자 여자가 얼른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여기 적으시면 돼요. 위에요, 위. 여자의 손가락이 화면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었습니다. 네, 완료. 그럼 이제 여기 체크만 하시면. 여자가 화면을 넘기려는데 옆에서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혜택이요? 네,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드리는 건데요. 파스뿐만 아니라 찜질기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어요. 찜질기요? 할머니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요새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찜질을 하면 좀 나아진다고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찜질기는 비싸서 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몇백만 원 하는 제품인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체험단을 모집하거든요. 한 달만 써보시고 좋으면 계속 쓰시고 아니면 그냥 반납하시면 돼요. 공짜로요?
네, 완전 무료예요. 대신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오늘 선착순이에요.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테이블 주변에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도 두세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봤는데 나만 놓치면 어떡하나. 찜질기를 공짜로 쓸 수 있다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 그럼 저도 신청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여기 한 번만 더 사인해 주시면 끝나요. 남자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또 다른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려 했지만 여전히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 그냥 체험단 동의서예요. 찜질기 받으시겠다는 거 확인하는 거죠. 아, 그래요. 할머니는 안심했습니다. 체험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한 달 써보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손가락으로 화면에 사인을 했습니다. 삐뚤삐뚤한 할머니의 이름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완료. 감사합니다, 할머니.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자가 얼른 파스 한 박스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찜질기는 일주일 안에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전화 꼭 받으세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는 파스를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운이 참 좋았습니다. 목욕도 시원하게 했고 파스도 받았고 찜질기까지 공짜로 쓸 수 있다니.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목욕탕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볍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사인한 화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매달 13만 9천 원씩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이. 총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것을. 그 순간 목욕탕 안쪽에서는 때밀이 아주머니가 탈의실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다가 그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내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 지난달에도 봤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테이블을 펼쳐놓고 비슷한 말들을 했었습니다. 무료 체험, 오늘만 특별 선착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울면서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왔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때밀이 아주머니는 그때 조용히 구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고 결국 그 업체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상품으로. 하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등을 밀고 때를 밀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서 있는 어르신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파스를 받아드는 모습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모습들이. 때밀이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혹시 정말로 무료 행사일 수도 있으니까. 오해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저 친절한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입구 쪽에서 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조끼 입은 여자가 얼른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오늘 특별 이벤트. 때밀이 아주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내일도 저 사람들이 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사기라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목욕탕 문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주머니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테이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목욕탕에서 찜질기 체험단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 네, 맞아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어제 서류에 빠진 게 있어서요. 오늘 목욕탕에 다시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금방 끝나요. 오늘요? 근데 나 목욕은 어제 했는데. 아, 목욕 안 하셔도 돼요. 로비에서 서류만 좀 보완하시면 돼요.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야 찜질기 배송이 나가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찜질기를 받으려면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금 이따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목욕탕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목욕탕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그 테이블이 또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끼 입은 여자가 할머니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본인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신분증이랑 카드 좀 확인해야 해요. 신분증이요? 네, 찜질기가 고가 제품이라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여자가 받아들고 뭔가를 확인하더니 카운터 안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복사 한 장만 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 확인이라면 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5분이 지나도 여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프린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뽑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목을 빼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혜택을 받으시려면 카드 등록도 필요해요. 카드요? 네, 배송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대신 내드리는 건데 그러려면 카드 정보가 있어야 해요. 배송비도 공짜 아니었어요? 물론 공짜예요. 근데 시스템상 카드 등록은 해야 해요. 실제로 돈 나가는 건 없어요. 남자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건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또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카드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도 그걸 받아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신분증과 카드가 모두 저쪽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빈손으로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안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만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세 명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프린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여러 장이 뽑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기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요. 하지만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서류 2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확인 좀 해주세요. 서류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어려웠습니다. 약관, 동의서, 무슨 조항.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찜질기 배송 관련 서류예요. 받으시겠다는 확인서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괜찮아요. 내용은 어제랑 똑같아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여기요, 이 칸에.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빈 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제 신분증이랑 카드는요? 아, 등록 끝나면 바로 드릴게요. 서명만 먼저 해주세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신분증과 카드를 먼저 안 돌려주는 걸까? 왜 서명을 먼저 하라는 걸까? 저기, 그냥 신분증이랑 카드 먼저 돌려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등록 중이에요. 서명하셔야 완료되거든요. 서명 안 하시면 찜질기도 못 받으시고 어제 신청한 것도 취소돼요. 그래도 빨리 하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다들 하는 건데 나만 유난 떠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목욕탕 안쪽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로비를 가로질러 가다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는 할머니, 그 앞에 서 있는 조끼 입은 남자. 때밀이 아주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장면 지난달에도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르신을 앉혀놓고 서류를 내밀고 서명을 재촉하던 바로 그 모습. 아주머니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아주머니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이세요? 아니요, 여기 직원이에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상단에 작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부 약정서, 자동이체 동의서.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할부였습니다. 그것도 36개월짜리. 할머니 서명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볼게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서류를 거뒀습니다. 이건 고객 개인정보예요. 다른 분이 볼 수 없어요. 저 할머니 아는 분이에요. 괜찮죠,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군가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혼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었으니까요. 때밀이 아주머니와 남자 직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빛에 경계가 섰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붉어 보였습니다. 땀도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그리고 파스 자국도 있었습니다. 목 뒤쪽에도 어깨에도. 할머니 이거.
아주머니가 멍을 가리키자 할머니가 당황하며 팔을 걷었습니다. 아, 그냥. 며칠 전에 넘어져서 그래. 그리고 이 파스는요? 찜질 받았어. 허리랑 어깨가 아파서. 때밀이 아주머니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찜질, 파스, 멍. 지난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어떤 업체가 무료 안마 체험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이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어르신들이 다시 목욕탕에 왔을 때 팔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마기가 너무 세게 돌아가서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려고 하니까 36개월 할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이미 첫 달 15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울면서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화가 나서 그 업체에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때밀이 아주머니가 구청에 조용히 제보했고 소비자보호과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업체는 그제야 환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라며 절반만 돌려줬습니다. 어르신들은 억울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할부 약정서, 자동이체 동의서, 그리고 맨 위에 작게 적힌 금액. 월 13만 9천 원 36개월. 아주머니는 남자 직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거 할부 계약 아니에요? 아니에요. 체험단이에요. 그럼 왜 할부 약정서라고 적혀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 직원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만약을 위한 거예요. 체험 끝나고 계속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때 할부로 전환되는 거죠. 지금은 무료예요. 그럼 왜 지금 서명을 받으려고 하세요? 시스템상 필요해서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무료 체험인데 왜 할부 서류에 지금 서명을 하라는 건지, 그리고 왜 신분증과 카드를 안쪽에 가져가 놓고 안 돌려주는 건지. 할머니, 일단 신분증이랑 카드부터 돌려받으세요.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신분증이랑 카드 주세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등록 중이라서요. 끝나면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옆에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신분증과 카드가 아니라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할머니, 취소하시려면 이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해요. 취소 수수료요? 아직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요. 어제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처리가 시작됐어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무료라고 해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신분증과 카드를 빼앗고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고 거부하면 수수료를 내라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빨개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지러우세요? 응, 조금. 할머니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혈압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처럼 나중에 구청에 제보하기엔 늦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할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주머니는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안쪽에 있던 여자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신분증이랑 카드 주세요. 지금 당장. 지금 처리 중이라니까요. 처리 중이면 화면 보여주세요. 뭘 처리하고 있는지.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카운터 안쪽 컴퓨터 화면에는 개인정보 입력 창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가 모두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동이체 신청 버튼이 보였습니다. 아직 클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자동이체 신청하려고 했죠? 때밀이 아주머니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화면을 가렸습니다. 이건 업무상 기밀이에요. 볼 수 없어요. 할머니 동의 없이 자동이체 신청하는 게 업무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저 사람들 지난달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난달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울면서 찾아왔던 일, 구청에서 조사 나왔던 일. 뭐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조끼 입은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저희는 정식업체예요. 허가받고 왔어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지난달과 달랐습니다. 이름만 바꿨네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법은 똑같아요. 무료라고 속이고 서류에 서명받고 나중에 할부 빠져나가게 하는 거.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우리가 사기쳤다는 증거. 지금 여기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할머니 동의도 없이 자동이체 신청하려던 거. 그건 실수로 입력된 거예요. 실수요? 신분증,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입력해 놓고 실수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일단 할머니 신분증이랑 카드부터 돌려드리세요. 그리고 입력한 정보 다 지우세요. 조끼 입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상황이 꼬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할머니가 서명하고 자동이체가 시작되고 나중에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명의 직원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지난달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직원이 마지못해 신분증과 카드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때밀이 아주머니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조끼 입은 사람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테이블을 접고 태블릿을 챙기고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0분 뒤 그들은 목욕탕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셔서 쉬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카드사에 전화해서 오늘 일 말씀드리세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막았지만 저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짓을 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욕탕, 다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때밀이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목욕탕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또 그 테이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또 왔단 말인가? 하지만 이번엔 사람이 달랐습니다. 지난번 조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남녀 2명이었습니다. 더 점잖아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팜플렛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무료 쿠폰 나눠드립니다. 여자가 밝게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멈춰 섰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건강검진으로 위장했구나.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좋은 의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확실한 증거를 봐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탈의실로 들어가 근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로비에 가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 등을 밀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휴게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밥을 먹다가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람들 왔더라. 네, 봤어요. 이번엔 건강검진 쿠폰이래. 내가 물어봤더니 제대로 된 병원이랑 계약했다고 하던데. 진짜 그럴까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잖아. 혹시 진짜 좋은 일 하는 건데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 너도 지켜봐줘. 수상하면 바로 말해. 점심을 먹고 아주머니는 다시 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학교 끝난 학생들이 엄마 따라오고 퇴근한 직장인들이 들렀습니다. 오후 4시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때를 밀러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왔어. 근데 아주머니, 밖에서 건강검진 쿠폰 준다던데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요. 할머니는요? 나 받았어. 완전 공짜래. 병원 가서 검진 받으면 된대. 아주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 혹시 뭐 서명하신 거 있어요? 있긴 한데 그냥 쿠폰 받겠다는 거였어.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었지. 태블릿에 적으셨어요? 응, 그랬어. 때밀이 아주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태블릿. 지난번에도 태블릿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화면 전체를 다 읽어보셨어요? 아니, 글씨가 너무 작더라. 그래서 그냥 위에만 적었어. 저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거든. 아주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때를 다 밀어드리고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그 쿠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왜? 할머니가 탈의실 사물함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건강검진 안내문이었습니다. 제휴 병원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병원 가면 된대. 공짜로 검진해 준대. 할머니, 혹시 태블릿 화면 사진 찍으신 거 있으세요? 그건 없는데. 때밀이 아주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로비로 나가서 직접 태블릿을 봐야겠다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근무복을 벗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여자가 또 다른 할머니에게 태블릿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만 적으시면 쿠폰 바로 드려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아주머니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건강검진 쿠폰 필요하세요? 네, 한번 볼게요. 아주머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맨 아래.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본 쿠폰 수령 시 건강관리 서비스 정기 구독에 자동 동의하며 매월 89,000원이 자동 결제됩니다.
최소 이용 기간은 24개월이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잔여 개월당 5만 원씩 발생합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쿠폰을 받는 순간 24개월 동안 매달 8만 9천 원씩 빠져나가는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213만 6천 원. 그리고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거 유료잖아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네, 검진 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검진은 무료예요. 여기 보면 매달 8만 9천 원 자동 결제된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경우예요. 아니요. 여기 쿠폰 수령 시 자동 동의라고 적혀 있어요. 쿠폰만 받아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약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확히 읽었어요. 이건 무료가 아니라 24개월 자동 결제 상품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어머, 나도 받았는데. 아까 쿠폰을 받았던 할머니 두 분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짜라고 했잖아요. 정장 입은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진은 공짜예요. 하지만 건강관리 서비스는 유료죠.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태블릿 화면을 할머니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쿠폰 수령 시 자동 동의라고 적혀 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동으로 계약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할머니들 카드 정보는 안 줬으니까요. 아주머니가 할머니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거 소비자 기만 행위예요. 무료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동 결제 계약이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약관에 다 명시되어 있고요. 약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작게 써놓고 합법이라고요? 그건. 그리고 구두로는 무료라고 하면서 서면으로는 유료라고 적어놓은 건 명백한 기만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을 이미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장사는 안 돼요. 나가주세요. 우리는 허가받고. 허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요. 주인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마지못해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걸 받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구청에 확인할 거예요. 문제 있으면 연락할게요. 일단 오늘은 나가주세요. 정장 입은 두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으로 이런 무료 행사 조심하시고요. 할머니들이 돌아가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챘어? 때밀이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봤었거든요. 이런 수법. 그날 저녁 때밀이 아주머니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 등을 밀고 사기꾼들과 맞서고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도 당하셨습니다. 그때도 목욕탕이었습니다. 건강침대 무료 체험이라는 말에 신청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집으로 거대한 침대가 배송됐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36개월 할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 800만 원.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내래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울면서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달려갔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업체와 싸우고 서류를 모으고 증거를 찾고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일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글도 좀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업체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구청에 제보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끊임없이 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상품을 바꾸고 수법을 조금씩 바꿔서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할까?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오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할머니가 다시 목욕탕에 왔습니다. 때를 밀러온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그 뒤로 괜찮으셨어요? 응,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 카드사에도 전화했고. 다행이에요. 때를 밀어드리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저런 사기 수법을. 아주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당하신 적이 있어서요. 어머. 그때 제가 옆에서 다 겪었거든요. 계약서 싸우고 환불받고. 그래서 이제는 보면 알아요. 저런 사람들이 쓰는 수법. 할머니는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계속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자꾸 오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심각하게 전개됐습니다. 오후 3시쯤 또 다른 테이블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젊은 남녀 셋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안마기 무료 대여 행사합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욕탕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손님의 때를 다 밀고 탈의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할머니가 로비 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 저기서 안마기 준다잖아. 한번 받아볼까 하고. 할머니, 안 돼요. 아주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왜요? 저번이랑 똑같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 받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달라 보이는데. 수법은 똑같아요. 할머니, 제 말 믿으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저번에 도와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안 받을게. 잘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테이블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태블릿에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쓰고 뭔가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또 왔어요.
또, 진짜 끝도 없네. 이번엔 안막이래요. 무료대요. 확인해 봐야겠다.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로비로 나갔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안막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직원분들도 받으세요. 무료요? 네, 완전 무료예요. 한 달 동안 써보시고 좋으면 구매하시면 되고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태블릿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여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역시나 맨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대여 계약으로 전환되며 매월 15만 원씩 24개월간 결제됩니다. 아주머니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언니, 여기 봐요.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무료 아니잖아요. 젊은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계속 쓰실 경우에요. 아니요. 여기 자동 전환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 달 뒤 자동으로 유료 계약되는 거잖아요. 고객님이 원하시면 해지하실 수 있어요. 해지 방법은요? 여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전화번호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팜플렛을 뒤적였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회사 주소도 없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연락처가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혹시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여자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 둘이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고 가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셋은 이미 테이블을 접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물량이 다 떨어져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로비에 남은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하지 않았어? 맞아, 갑자기 도망가듯 가던데. 때밀이 아주머니는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적으신 분 계세요? 세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드 정보는 안 주셨죠? 네, 그건 안 줬어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틀 뒤쯤 통장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출금 있으면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시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옆에 왔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아주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 없었으면 나 또 당할 뻔했어요. 아주머니도 할머니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조심하세요. 무료 오늘만 지금 신청하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해요. 알았어. 그리고 뭐 적으라고 하면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봐야겠지? 맞아요. 안 보이면 안경 꼭 쓰시고 그래도 안 보이면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매번 저렇게 빨리 알아차려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여요. 저런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아주머니 어머니도 당하셨구나. 네. 그때 제가 옆에서 못 막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다른 분들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또 당하시는 걸 못 보겠어요. 두 사람은 드라이기 소리 속에서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또 저런 사람들 오면 나한테 알려줘요. 나도 같이 막을게. 아주머니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요? 응.
나 혼자는 못 알아채도 아주머니랑 같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머니의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게 맺혔습니다. 혼자 싸우는 게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남의 일에 나서냐고 괜히 오지랖 넓게 군다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지. 드라이기를 끄고 두 사람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올까? 때밀이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올 때마다 막을 거예요.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매번 저렇게 침착하게 대응해? 아주머니는 벽에 시계를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경험이죠, 뭐. 좋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 아주머니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요양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어머니가 당하셨던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일 덕분에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아주머니는 가방을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목욕탕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욕탕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상한 테이블도 조끼 입은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밀이 아주머니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조용한 게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주말이라 목욕탕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들도 평소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 로비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놓이고 4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그럴듯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회사 로고가 박힌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프리미엄 건강 케어 서비스 무료 등록. 때밀이 아주머니는 욕탕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님 등을 밀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건강관리사가 댁으로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아주머니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5-6분이 이미 테이블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머니가 아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머리 말리며 이야기 나눴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손님의 떼를 마저 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로비에 가 있었습니다. 30분 뒤 일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왔습니다. 로비 쪽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 저 사람들이 내 신분증이랑 카드를 안 돌려줘.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 상담 무료라길래 신청했어. 그랬더니 본인 확인 필요하다고 신분증이랑 카드를 가져갔어. 근데 20분째 안 돌려주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서류 작성 중이래. 근데 보여주지도 않고. 아주머니, 나 무서워. 때밀이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로비로 갔습니다. 테이블 앞에는 여자 직원 1명이 서 있었고 나머지는 카운터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신분증이랑 카드 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어요. 20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송해요. 시스템이 좀 느려서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서류 작성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자가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객님 보호자세요? 아니요, 이 목욕탕 직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아는 사람이고요. 그럼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네요. 개인정보요? 할머니가 뭘 신청했는지도 모르시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그냥 무료 상담만 신청했어.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카운터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여러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확인 좀 해주세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바로 끝나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주머니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프리미엄 건강 케어 서비스 월 이용료 19만 원, 최소 계약 기간 24개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유료잖아요. 첫 달은 무료예요. 두 번째 달부터 19만 원씩 나간다는 거잖아요. 총 456만 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나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 할머니, 여기 신청서에 사인하셨잖아요. 남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료 상담 신청하는 거라고 했잖아. 서비스 신청이 곧 상담 신청이에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했습니다. 할머니 신분증이랑 카드 먼저 돌려주세요. 서류 작성 끝나면 드릴게요. 지금 당장 주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가 아니라 부당한 계약을 막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계약이에요. 할머니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무료 상담이라고 속였잖아요. 약관에 다 나와 있어요. 약관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남자가 망설였습니다. 여자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태블릿에 다 있어요. 그럼 지금 보여주세요. 할머니한테. 여자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천천히 보여주세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차근차근 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맨 아래 회색 글씨로 아주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유료이며 이용료는 월 19만 원입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이렇게 작게 적혀 있어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걸 누가 읽어요? 너무 작잖아. 때밀이 아주머니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에요. 구두로는 무료라고 하고 서면으로는 이렇게 작게 유료라고 적어놓고 우리는 규정을 다 지켰어요. 규정이 뭔데요? 읽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글씨로 적어놓는 게 규정이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손님, 조용히 하세요. 다른 손님들 방해돼요. 조용히 못해요. 할머니 신분증이랑 카드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 계약 완료하면. 그때였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카드 분실 신고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 신분증이랑 카드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건 절도예요. 절도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게요. 아주머니는 정말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일일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12.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신분증과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드릴게요. 할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밀이 아주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카메라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도 찍었습니다. 직원들의 명찰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초상권 침해. 명찰은 공개된 정보예요. 그리고 이 서류들은 증거로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소비자 기만, 불공정 약관, 무단 개인정보 보유. 구청이랑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진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회사 이름, 직원 이름, 계약서 내용, 작은 글씨까지.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테이블을 치우려고 했지만 아주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지금 치우면 증거인멸이에요. 그대로 두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때밀이 아주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이름도 바꿨네. 주인 아주머니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지금 구청에 전화한다. 여기 그대로 있어. 직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도망가지 마. 때밀이 아주머니가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켜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촬영 중입니다. 길 비켜주세요. 그 말에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머니를 밀치면 폭행죄까지 추가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끝냈습니다. 구청에서 10분 안에 온대. 그때까지 여기 있어.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도망칠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비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분 뒤 구청 직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담당이었습니다. 때밀이 아주머니는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 약관, 작은 글씨들. 그리고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무료라고 속였다고 신분증과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구청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마지못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주소가 허위네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도 이상한데요. 결국 그 업체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직원들은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들고 목욕탕을 나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큰일 안 당했어.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신청할 뻔했어요. 아주머니가 막아주셔서 다행이에요. 때밀이 아주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항상 지켜드릴 수는 없어요. 할머니들이 조심하셔야 해요. 알았어요. 이제 무료라는 말 안 믿을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언니, 입구에 안내문 하나 붙일까요? 주의사항 같은 거.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가 써줘. 그날 저녁 때 미리 아주머니는 안내문을 작성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 알립니다. 무료 체험, 무료 검진, 무료 상담을 권유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서명하기 전에 작은 글씨까지 꼭 읽어보세요. 의심되면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안내문은 다음 날 입구에 붙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씩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때밀이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아침에 식사도 잘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아주머니는 2층 203호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어머니의 하얀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아주머니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요새 어때요, 엄마? 응,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 밥은 잘 먹으세요? 먹지. 근데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어.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였습니다. 껍질을 벗겨 작게 잘라드렸습니다. 엄마, 나 요새 목욕탕에서 일 있었어. 무슨 일? 엄마 기억하시죠? 전에 엄마가 사기당했던 일.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말이구나. 내가 바보같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요새 다른 할머니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 네. 목욕탕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와요. 무료라고 속이고 계약하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나는 이제 알아봐요. 엄마 덕분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도움이 됐구나. 많이요. 엄마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너무 힘들지는 않니?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응? 할머니들도 도와주세요. 서로 조심하자고 같이 지키자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나아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하다 우리 딸. 아주머니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요양원을 나서는데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요새 많이 좋아지셨어요. 딸분 오시면 표정이 환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주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혼자 너무 힘들지는 않니? 사실 힘들었습니다. 매번 사기꾼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지쳤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어요라던 그 말들이,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라던 그 미소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 알립니다. 무료 체험, 무료 검진, 무료 상담을 권유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몇몇 할머니들이 안내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맞아, 조심해야 해. 우리 딸한테도 이 사진 찍어서 보내야겠어.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 등을 밀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주머니, 저번에 그 업체 완전히 쫓겨났대요. 네,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친구도 당할 뻔했거든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할머니. 점심시간에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어제 구청에서 전화 왔는데 너 찍어둔 사진들이 증거로 딱이래. 다행이네요. 그 업체 다른 데서도 똑같은 짓 했대.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는데 내 사진 덕분에 이번엔 제대로 걸렸대. 잘 됐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손님들 지켜줬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자 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사기꾼들을 막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때를 밀어드리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나 요새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알려주고 다녀. 뭘요? 저런 사기 조심하라고. 아주머니한테 배운 거. 어머, 그래요? 응. 무료라는 말 조심하고 작은 글씨 꼭 읽고 카드랑 신분증 함부로 주지 말고. 아주머니는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나도 배웠으니까 나눠야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경로당에서 다음 주에 모임 하는데 아주머니 와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제가요? 응.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머니가 제일 잘 아니까.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고마워. 다른 할머니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아주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싸우던 시간들,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알려주고 서로 지켜주는 사람들. 목욕탕 문을 나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입구의 안내문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선선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드릴 간식을 샀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할 이야기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릴까? 아주머니는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서두르면 멈추세요. 오늘만, 지금만은 경고 신호예요. 둘째, 사인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지문,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세요. 셋째, 신분증이나 카드는 카운터 안에 오래 맡기지 마세요. 눈앞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넷째, 작은 글씨까지 꼭 읽으세요. 안 보이면 안경 쓰시고 그래도 안 보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급할 이유 없어요. 다섯째, 의심되면 먼저 밖으로 나가세요. 안전한 곳에서 가족한테 전화하고 필요하면 112번이나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아주머니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되뇌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벽에 액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아주머니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주머니는 목욕탕으로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마다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수상한 테이블이 놓이지는 않았나? 욕탕에서 일할 때마다 손님들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멍이나 파스 자국은 없나? 불안해하시는 분은 없나? 그리고 조용히 지켰습니다. 어르신들을,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다음 주에도 안심하고 올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저 여기 있을게요. 항상. 그렇게 평범한 목욕탕의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누군가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길로, 조용한 목소리로, 따뜻한 마음으로. 때밀이 아주머니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어르신 행동 수칙. 하나. 서두르면 멈추세요. 오늘만, 지금만은 경고 신호입니다. 둘. 4인지 문얼굴 인식 요구 시 가족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 셋. 신분증 카드는 카운터 안에 오래 맡기지 마세요. 넷. 작은 글씨 자동이체 장기약 전까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 의심되면 먼저 밖으로 나가 안전 확보 후 1일 212 또는 1372-1372 소비자 상담에 전화하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